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3일 이모 세번째 기사 1418년 명령락 16년 직예문관 이수를 서영관으로 삼기 위하여 명소하다. 이수가 일찍이 세자에게 글을 가르쳤으므로 장차 서영관으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명소는 임금이 명하여 대신을 부름을 말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3일 이모 네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불법한 수령과 감사를 핵실하여 과제토록 상소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수령의 직책에는 백성들의 휴척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동방의 군현이 300여 고을인데 그 수령이 어찌 모두 이 백성들에게 부모 노릇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강포하고 불법하여 형벌을 잘못 써서 사람을 죽이거나 탐호하고 무도하여 취렴하여서 자기 것으로 드리는 자가 간혹 있습니다. 이민으로 하여금 이를 고하게 한다면 도노한 풍속이 없어질 것이며 고활하는 풍속을 기르는 법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풍헌의 신하는 또 풍문으로 탄핵함을 금지함이 있기 때문에 감히 추액하지 못하니 무엇을 꺼리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욕심을 부리고 행동을 방자하게 하여 하지 않는 바가 없으니 전하의 적자들이 슬퍼하고 탄식함을 면하지 못하고 신등은 밝은 시대에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생각한데 나라에서 풍문의 일을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선량한 사람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하는 소위인데 만약 정적이 애매한 일이라면 그러할 것입니다. 수령이 하는 짓이 이르러 한 업이 드러나 이민이 함께 알고 눈을 흘기고 원망하는데 오로지 조정했으마니 알지 못하고 풍문을 가지고 감히 거론하여 추핵하지 못하게 하니 비록 수령을 삼가고 무겁게 여기는 뜻은 있으나 징계하는 도리는 아닙니다. 빌건대 이제부터 대소수령이 불법하여 백성들을 가혹하게 다스리는 따위 일들이 백성들의 이목에 드러난 자와 저 감사하는 짓이 불법하여 한도에 드러난 자를 핵실하여 과제하도록 허락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취렴은 전국을 거두어 들임이고 고알은 남의 잘못을 덜추어내어 고하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4일 개미 첫번째 기사 서연의 보덕 이하의 관직을 파면하다. 사관원에서 상소하였다. 간절히 생각하건대 국가에서 저부를 세우고 서연을 설치하는 것은 도의를 강명하여 바른대로 보도하고 사악을 들이지 않으려는 소위입니다. 지금 유도한 빈객행 성균 대사성 조용 이조참파 탁신이 이하 서영관이 저부로 하여금 불의한 짓을 자행하게 하여 일찍이 보도한 공효가 없었고 또 전하께서 여러 번 중사를 보내어 경비한 것이 지엄하였는데 저부가 상서할 때를 당하여 진짓 듣고도 알지 못하는 채 하여 한마디 만류하는 말도 있지 않았으니 그 위임한 뜻에 어찌 되겠습니까? 또 악을 없애고 근본으로 힘쓰는 것은 국가의 상형인데 검일의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능히 일찍이 화근을 없애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위의 항목의 서영관 조용 등의 죄를 유사해 내려서 안율하여 시행하고 아울러 을이라는 계집을 먼 지방에 내쳐서 화의 싹을 막으소서.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우리 전하께서 즉위하던 처음에 저부를 세워 나라의 근본을 삼고 즉시 문신으로서 주요자를 겸하여 맡게 하여 좌우에 둔 것은 미리 기르고 평소에 가르쳐 그를 절차탕마하여 날마다 선한 대로 나아가서 경물치지 성의 정심의 공효를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빈객조용 병계랑 김여짓 학신 보덕조수로 필선유직 박서생 문학 우성범 사경
유구사, 유승유, 정자 이사맹 등이 바른 심술과 밝은 도학으로서 진강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부하고 아첨하기만 일삼아 그저 예의하고 무조건 따라서 세자로 하여금 불의에 빠지게 하였으니 그 성상이 관부를 세우고 사부를 둔 뜻에 어찌 되겠습니까? 빌건대 위의 항목의 서영관 등은 그 직첩을 거두고 안율하여 시행하여서 후례를 경계하소서. 임금이 명하여 빈객은 논하지 말고 그 나머지 서영관은 파직하게 하였다. 유도는 서울에 머물러 있습니다.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6월 4일 개미 두번째 기사 사헌부 사관원에서 김한로의 조회를 청하다. 간원에서 상언하기를 전날 형조와 대간에서 간신 김한로의 지회를 교장하여 아뢰었으나 전하께서 특별히 너그러운 법전에 좇아서 다만 나주에 유배시키도록 하였으니 신등은 배나 간절히 마음 아파합니다. 간절히 생각하건대 김한로의 죄는 천지와 종사에서 용서할 수 없는 바이고 대소 신민이 함께 분하게 여기는 바인데 어찌 전하께서 일부의 몸과 목숨을 아껴서 천지와 종사의 영혼에 답하지 않으시고 신민의 소망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한결같이 전의 소장이 아랜 바에 의하여 그 죄를 밝게 바로잡아 뒷사람에게 감계를 내리소서 하고 헌부에서도 또한 상언하기를 김한로는 이미 저부의 장인으로서 마땅히 규잠의 말을 진언하여 세자로 하여금 날로 선한 대로 나아가게 하여 끝내 사악을 들이지 않았어야 할 터인데 이러한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첨하고 잘 보이기에만 마음을 써서 몰래 여색을 바치고 그 음욕을 부리는 마음을 키워주어 그로 하여금 불의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황천이 이를 꾸짖고 종사에서 노여워하여 전하의 손을 빌려서 패하여 외방에 내쳤습니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김한로의 죄는 천지와 종사에게 용서할 수 없는 바이니 전하가 사정을 쓸 수 없는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대의로서 결단하여 김한로를 밝게 법대로 처치하여 가산을 정몰하여서 천지와 종사의 노여움을 푸시고 또 어리는 마음을 미혹하는 화근이요 사람을 상하게 하는 괴물이니 아울러 법대로 처치하여 자손만대의 경계를 보이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규잠은 법도와 경계이다. 태종실록 35군 태종 18년 6월 4일 개미 세번째 기사 소주와 약주를 제에게 보내다. 또 의원 정종화, 한용진 등에게 명하여 서로 교대하여 광주에 가서 약과 식당하여 병을 치료하게 하였다. 이어서 소합원, 청심원, 양비원, 목향원을 내려보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4일 개미 네번째 기사 정교를 보내어 외인에게 잡혀있는 중국인을 요동으로 압송하다. 중국 사람 진익원 등 24인을 요동으로 압송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5일 갑신 첫번째 기사 세자에게 관교를 내리고 유종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씨를 봉하여 경빈으로 삼고 제를 강봉하여 양녕대군으로 삼고 숙빈 김씨를 사망국대 부인으로 삼았는데 심씨는 시몬의 딸이었다. 유정현을 영돈영부사, 한상경을 영의정부사로, 이원을 우의정으로, 이지를 좌의정 치사하게 하고 권홍을 판동령부사로, 이지숭을 판우군도총재부사로, 심온을 이조판서로, 정력을 호조판서로, 유관을 예문관 대제하 세자 좌빈객으로, 맹사승을 공조판서 세자 우빈객으로, 이지강을 호조참판 세자 좌부빈객으로, 권우를 예문관 제학 세자 우부빈객으로, 판승문원사 윤회를 판전이감사로, 김익정을 보덕으로 삼아 예문관 직제학으로, 유영을 전사시윤으로, 정초를 팔선으로 삼아 전사소윤으로, 권도를 직예문관으로, 이수를 문학으로 삼고 병기랑을 예조판서로, 김여지를 판한승부사로, 이맹균을 충촌도 도관찰사로, 이발을 함길도 도관찰사로 삼았다. 광교는 임명장이다.
지사는 나이가 많아 뱃슬을 내어 놓고 물러남인데 조선시대 때 당상관으로 지사하는 경우에 예조에서 매달 고기와 술을 급여하였으며 국가의 중대한 정사로 인하여 지사하지 못하는 70세 이상 된 일품관에게는 괴와 장을 하사했다. 귀로라고도 한다.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6월 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양녕대군과 김씨의 관교를 광주에 보내다. 내관 이촌에게 명하였다.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6월 5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자의정으로 치사한 이지에게 녹을 주게 하다. 제2과의 녹을 주게 하였다.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6월 6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경승부를 순승부로 고치고 홍려방 성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세자전에 소속시키고 홍려방 성억을 순승부윤으로 삼고 우희열을 판청주 목사로 이배를 판광주 목사로 삼았다.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6월 6일 을이후 두 번째 기사 문기 최한이 한경에서 돌아와 양녕의 일을 아뢰다. 처음에 임금이 문기를 보낼 때 문기에게 이르기를 경은 종실에 인척관계가 있으니 세자가 경을 본다면 반드시 놀라지 않을 것이다. 내가 경을 보내는 것은 군신이 모두 말하기를 마땅하다고 하였소이다. 경이 가서 나의 말을 세자에게 이야기하라 하고 인하여 통곡하면서 목이 메였다. 이어서 하교하였었다. 너는 비록 광패하였으나 너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도록 바랐는데 어찌 뉘우치지 않고 개전하지 않아서 이 지경에 이르리라고 생각하였겠는가. 백관들이 지금 너의 죄를 가지고 패하기를 청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에 따랐으니 너는 그래 알라. 너가 화를 자취하였으니 나와 너는 부자이지만 군신의 도리가 있다. 내가 백관의 청을 보고 나의 몸도 또한 상년히 떨렸다. 너가 옛날에 나에게 고하기를 나는 자리를 사양하고 시위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였는데 내가 불가하다고 대답하였다. 이제 너의 자리를 사양하는 것은 내가 평소에 바라던 바이다. 효렴대군은 바탕이 나약하나 충녕대군은 고명하기 때문에 내가 백관의 청으로 세자를 삼았다. 너는 옛날에 나에게 고하기를 내가 충녕을 사랑하기를 매우 돈독히 하여 비록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더불어 같이 먹고자 생각합니다 하였으니 이제 충녕으로서 너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였으니 반드시 너를 대접하는 생각이 두터울 것이다. 회양군이 병인을 가지고 나를 해치고자 하였으나 내가 두텁게 대접하여 평안히 평생을 보존하였는데 하물며 너가 충녕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 일생을 평안히 누릴 것을 가히 알 수 있다. 군신이 모두 너를 먼 지방에 안치하도록 청하였으나 중궁이 울면서 나에게 청하기를 이제가 어린아이를 거느리고 먼 지방으로 간다면 안부를 통하지 못할 것이니 빌건대 가까운 데 두소서 하고 나도 또한 목석이 아닌데 어찌 무심하겠는가. 이에 군신에게 청하니 군신들도 잠정적으로 또 따랐으므로 너를 광주에 안치하는 것이다. 너가 백관의 장을 보면 너의 죄를 알고 또 나의 부득이한 정을 알 것이다. 비자는 십상구를 거느리되 너가 사랑하던 사람을 모두 거느리고 살라. 노자는 장차 적당히 헤아려서 다시 보내겠다. 전 안의 잔물을 모조리 다 가지고 가도 방해될 것은 없다. 그러나 옛날에 이러한 예는 없었으니 너가 가졌던 탕궁은 그 나머지 것들은 모두 전해두라. 오로지 너의 생활의 자량은 내가 그것을 도모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비록 후회하더라도 어찌 미칠 수가 있겠는가마는 그러나 지금 부모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좋은 이름이 들리면 좋겠다 하라. 그 세자의 인신, 관교, 복용의 모든 물건은 모두 맡은 바 관원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경이 세자에게 정교하고 최하는 숙빈에게 정교하라. 이때 이르러 돌아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상교를 세자에게 선유하고 또 백관의 장을 보이고 세자가 이를 보고 읽다가 분노란 두 글자에 이르러 말하기를 이것은 내 마음에 가졌던 것이 아니다. 옛날에 사양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가 금일의 죄를 얻은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고금 천하의 자식으로서 신하가 되어서 나와 같은 자는 세상에 살아 있었던 적이 없었다 하였습니다. 문기가 말하기를 주상께서 신으로 하여금 백간의 장을 가지고 촛놀이에서 끝까지 이르기까지 백간들의 이름을 쓴 것을 모두 펴보이라고 하였으니 청컨대 마땅히 다시 이를 보소서 하니 답하기를 대체를 이미 알았다. 다시 펴볼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문기가 또 말하기를 주상께서 이미 회안을 편안히 보존한 연고와 전일에 사양하기를 청한 말을 가지고 후일에 평안히 생을 누리리라는 일을 말씀하셨는데 어찌 나와 같은 사람에게 세상에 살아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니 제가 말하기를 옛날에 자리를 사양하겠다는 청과 중령을 두터이 사랑한다는 말은 신이 아랜 것이다 하였습니다. 제한으로 하여금 전 안에서 떠들거나 우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다음날 밝지도 않아서 숙빈과 함께 강주로 갔는데 문기가 전안에 잔물을 각사에 붙이고 종비 13구 외에 사비자가 있으므로 그 권한을 물으니 모두 시녀였습니다. 그러므로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여 우선 전안에 두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가 비탄하든가 하니 문기가 대답하기를 선교할 때 신은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지 못하였으나 양령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금도 비탄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다시 그러하였는지 물으니 문기가 대답하기를 신이 아랫바와 같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었다. 어찌 허물을 뉘우치겠는가. 사비자도 내가 장차 제가 있는 곳에 보내겠다. 어리로 하여금 또한 따라서 광주에 가게 하겠다 하고 이어 내신 홍덕경을 한경에 보내어 사비자를 광주로 보내게 하였다. 원윤이 돌아와 아뢰기를 양령이 동대문에 이르러 신에게 묻기를 경은 무슨 일로 오는가 하므로 대답하기를 호송입니다 하였습니다. 양령이 또 말하기를 이 땅을 다시 볼 길이 없을 것이다. 아 하고 나루에 이르러 배를 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작별할 때 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성질이 본래 거칠고 사나워 보통 때에 나아가 배울 적에 말이 반드시 불공하였다. 이에 다시 상세한 그를 보니 불공하기가 이와 같았다. 죄가 심하였으나 죽지 않은 것은 주상의 덕택이니 어떻게 보답하고 살이하겠는가. 내 성질이 급약하기 때문에 짐작을 잘못하여 자주 불효를 범하였으니 어찌 성상을 보기를 기약하겠는가 하였습니다. 그 12, 13위는 나라에서 정한 숫자인데 소화로서 더 따라가는 자가 2인이었습니다. 신이 사계 등 2인을 빼앗아 항령으로 보냈습니다 하니 이인은 모두 그 첩인데 경이 빼앗은 것은 잘못이다 하고 적시 명하여 광주로 보내게 하였다. 상녀는 실심한 모양이고 복용은 의복이며 상견은 성상의 교지이고 회안은 방간을 말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7일 임병술 첫번째 기사 사은사 원민생에게 의복과 안장을 내리다. 원민생을 불러 보고 말하기를 동전의 병세가 두려우니 세자로 하여금 팔을 넘기지 않고 조연하고 세전에 되돌아오게 하고자 하는데 경은 8월 안에 올 수 있겠는가. 경이 비록 필요하겠으나 세자의 행차에 반드시 경으로 하여금 수종하게 하는 것은 재상이 통사로서 수종하는 것이 이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에 세자의 행차는 이현이 이 일을 하였다 하니 원미생이 대답하였다. 신은 8월 초승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7일 병술 두번째 기사 판사 설례를 보내어 기청하다. 기청은 날이 밝기를 비는 것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7일 병술 세번째 기사 다시 14의 중령을 세우다. 각각 호군 1인씩 두었다. 14는
조선 초기 시행된 군제의 하나이고 의흥신군이에 딸린 좌군, 우군, 응양위, 금, 오위, 우위, 신호위, 흥위위, 비순위, 천우위, 간문위를 말한다. 태종실록 35군 태종 18년 6월 7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의용위를 설치하다. 장천군 이종무, 당성군 홍해 동지총재 심정을 절제사로 삼았다. 세자에게 명하여 이를 간무하게 하니 병조에서 아뢰기를 새로 설치한 의용위의 총무 오령, 용무 오령, 호용 오령에는 호군 15명과 갑사 166명을 제하여 내어서 나누어 붙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위의 절제사 3인은 3군 진무 소위예로서 윤번으로 입직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위의 진무 15인이 정한 숫자인데 3군 진무 5인을 제하여 내고 그 나머지는 가당한 사람으로서 채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의윤하고 병조 판사 박신에게 명하기를 14의 중령을 지금 이미 다시 세웠으니 14의 오령을 대장 대부를 더하여 정하되 숫자를 3,000명을 더한다면 봄 가을에 강무할 때 외방의 백성들을 구군에 참여시키지 않을 것이니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여러 경들이 옳습니다 하니 이에 명하여 병조에 내렸다. 간무는 세자가 임금을 도와서 나라를 돌보고 군사를 억하하던 일인데 곧 세자의 직무를 말한다. 감국 무군이다. 태종실록 35군 태종 18년 6월 7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양녕대군에게 은기와 주기 한 벌을 주다. 양녕대군 이제에게 반상에 소용되는 은기 한 벌과 주기 한 벌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35군 태종 18년 6월 7일 병술 여섯 번째 기사 양경 사이에 찰방을 정하다. 성경운에 명하기를 양경 사이에 영로가 지극히 곤란하니 배단되는 일을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니 조말생이 분사하여 왕래하니 영로의 마초가 배단이 있습니다. 역성을 혁파하고 찰방을 정하여 순행하면서 고찰하여 6, 7월 사이에 말을 내려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였다. 찰방을 정하여 5일에 한 차례씩 순행하면서 고찰하고 또 마료를 주고 역성은 그대로 두라. 태종실록 35군 태종 18년 6월 7일 병술 일곱 번째 기사 이귀사를 두다. 세자 좌사위, 세자 우사위를 고쳐서 좌익위, 우익위로 하고 좌익위, 우익위를 좌익찬, 우익찬으로 하였다. 처음에 하교하였다. 위사의 수를 더 설치하여 3분의 1을 세자에게 시위하게 하라. 갑사 가운데 가당한 자를 골라서 차하하고 또 공신의 자제로 고르되 비록 공신이 아니더라도 재상의 자제로서 위사에 가당한 자도 또한 서용하기를 허락하라. 내가 일찍이 겪어보았는데 본래 친애하던 자는 물러쓰고 본래 친애하지 않던 자가 도리어 충주를 나타내니 모두 마음을 쓰는 여하에 달려 있다. 태종실록 35군 태종 18년 6월 7일 병술 여덟 번째 기사 좌의정 박은을 세자사로 삼다. 옥점 두원군 유창을 세자 이사로 삼았다. 태종실록 35군 태종 18년 6월 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동지총재 원민생이 경사에서 세자를 봉하기를 청하는 주본을 가지고 가다. 중국 서울에 가서 보살 명칭 가곡을 내려준 것을 사례하고 겸하여 세자를 봉하기를 청하는 주본을 가지고 갔다. 그 주본은 이러하였다. 신의 장자 제를 영약 3년에 삼가 주존을 받아서 세워 세자로 삼았는데 지금 보니 나이가 이미 장성하였는데도 그 행동하는 바가 후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 많으므로 부득이 외방에 내보내어 안치하였습니다. 제2자 본은 자질이 유약하고 중임을 부탁하기가 어렵고 제3자는 성질이 자못 총명하고 지혜롭고 효제로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한나라의 신민들이 모두 촉망하니 후사로 세우기를 청합니다. 신이 감히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이 때문에 삼가 갖추 주문합니다. 주주는 황제에게 아뢰어 허가를 받는 일이다.
태종실록 30억 원 태종 18년 6월 9일 무자 두 번째 기사 판해주 목사 김유량이 졸하니 쌀콩 각각 10석씩과 종이 100건과 관각을 부의하고 이어서 황해도 도관찰사에게 명하여 지나가는 곳으로 하여금 조석전을 마련하고 관을 제수할 정부를 갖춰 주게 하자. 태종실록 30억 원 태종 18년 6월 1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서영관 등이 사설을 진강하기를 청하다. 이를 허락하였다. 임금이 조기하던 실로에게 이르기를 세자의 유모가 일찍이 궁중에 들어와서 정비에게 사례기를 보통 때 독사여 밤 이경에 이르렀어야 파합니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일찍이 세자가 학문을 좋아하는 줄 알고 내가 학문을 권장하는 것이 걱정이 되게 되었다. 하니 좌우에서 모두 탐복하였다. 태종실록 30억 원 태종 18년 6월 1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구주절도사 대관이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30억 원 태종 18년 6월 1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신루에서 술자리를 베풀다. 의령부원군 남제가 한경에서 와서 쉬자 하니 임금이 농담으로 무인년 가을에 아무도 죄를 의논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남제가 겁을 내어서 도망하였던 상황을 말하기를 나무는 난의 경이 유후사에서 와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여 쩔쩔매고 있었으므로 내가 사람을 시켜 우리 집에 잡아다가 두게 하였는데 우리 집에 이르러 지금 세자를 안고 홀로 대청에 앉아서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 말하기를 내가 장차 어디로 가겠습니까? 온컨대 숨을 곳에 들려주소서 하니 정비가 말하기를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을 시켜 통지하겠습니다 하였다. 남제는 마침내 스스로 안정하지 못하고 도망하여 가는데 나라에서 그 모양을 그리어 여러 군 현에 펴서 물색하여 이를 구하여 장차 의령에 붙여 하려고 하였다. 남제가 미복 차림으로 걸어서 가다가 저녁에 한 촌사에 투숙하였는데 주인 노파가 자세히 보고 말하기를 객의 생긴 모습을 보니 방금 나라에서 찾는 남정당과 같습니다 하니 남제가 천천히 대답하기를 내가 이처럼 빈천한데 만약 남정당이라도 된다면 다행하겠다 하므로 노파가 말하기를 내일 아침에 마땅히 주관에 나아가서 이를 고하겠습니다 하고 꼭두 새벽에 일어나 보니 남제가 간지가 이미 오래였다. 마천목이 남원으로 가는 도중에 만났는데 남제가 채찍을 때려서 말을 모르므로 마천목이 말에서 내려 두 손을 모으고 서서 말하기를 영공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였으나 남제가 돌아보지도 않고 가면서 말하기를 채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니 마천목이 말하기를 영공은 정지하소서 내가 어찌 남정당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하였다. 남제가 뒤로 물러가서 바로 보면서 말하기를 내가 남제인가 하였으나 마천목이 웃으면서 정지시키니 남제가 망연히 단식하기를 너가 정말 나의 3세 원수로다 하였다. 하니 경들이 다투어 이를 말하였다. 남제가 능히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허허허 할 뿐이고 임금도 또한 크게 웃으니 여러 경들이 모두 입을 벌리고 크게 웃었다. 시자는 임금을 모시고 앉아 태종실록 30억 원 태종 18년 6월 10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우의정의 반인이 횡포를 부린 죄를 청하다. 우의정 이원의 반인 장량수가 홍려방의 어미집에서 횡포를 부린 죄를 청하였다. 승정원에서 이어서 청하여 아뢰기를 장량수가 난동을 부린 것은 내 솜씨의 종 내은달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원이 내은달의 딸을 첩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윤향이 첩으로 삼고자 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중지하였습니다. 이때 이르러 윤향이 조란이 다시 첩으로 삼고자 하였고 홍여방은 윤향의 처제인데도 소행이 이와 같으니 모두 불미스럽습니다. 청컨대 의금부에 내려서 그 죄를 국문하소서하니 임금이 이원은 공신이고 홍여방은 공신의 아들이니 비록 그것이 풍속에 아름답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 일이 종사에 관계되지 않는데 의금부에 내려서 그 결말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다. 여러 대언이 이원과 홍여방은 비록 죄주지 않더라도 내 은달은 딸 하나를 가지고 두 곳에 혼양을 정하였고 또 장량수는 재상의 집에서 난동을 부렸으니 청컨대 이들을 죄주소서 하니 임금이
너희들이 청은 옳다. 그러나 의금부에 내려서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이를 알게 하고서 그 결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들이 사헌부 장무에게 내은달 장량수를 보내도록 잘 말하여 성정원에 잡아서 친히 물어서 아뢰어라 하였다. 지신사 조말생 대은 원숙 등이 내섬씨와 종 내은달 박소근 아지와 장량수 홍여방의 집 근처 사방 이웃 사람들의 말과 윤향의 서장 안의 사연을 갖추어 아뢰기를 홍여방이 비록 말하기를 작년 11월 12일에 내은달의 집에 와서 잤습니다고 하나 윤향의 약혼한 서장이 분명하고 또 내은달 박소근 야지 등이 고지고대로 신문에 대답하기를 윤향이 북경에 갈 때에 옷을 벗어서 보냈습니다 하니 윤향의 약혼은 분명합니다. 홍여방이 비록 말하기를 장량수 등이 바로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모친과 딸을 두려워 벌벌 떨게 하고서 내은달의 딸을 빼앗아 갔습니다고 하나 장량수가 보고하지 않았고 또 사방 이웃들도 모두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고 또 여자가 있는 집이 각각 떨어져 분명히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장량수가 말하기를 홍여방이 몸소 정승댁에 나와 고하여 애걸하기를 내은달의 딸을 추세하지 말고 나로 하여금 첩을 삼게 허락하소서 하니 정승이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보지 못하였으니 어찌 감히 처분하겠는가 하였습니다. 홍여방이 돌아간 뒤에 정승이 말하기를 홍여방의 행동이 가증스럽고 너희들이 그 여자를 추구하여 마음에 들거든 데려오라고 하였으므로 이 말을 듣고 한 안내와 더불어 추세하여 찾은 뒤 빼앗아 와서 한안의 집에 두었습니다 하니 장량수는 정승의 말을 듣고서 범람하게 침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홍여방이 친히 정승댁에 이르러 고하여 애걸하였을까? 고하고 애걸하였다면 정승이 자고 간 뒤가 분명하다. 이것은 내가 듣지 못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내가 모조리 다 알고 있다. 홍여방이 어찌 감히 윤향이 약혼한 자를 빼앗아 첩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홍여방의 잘못이다. 내은달은 딸 하나를 가지고 홍여방의 형제에게 추천하고 천가하여 윤상을 어지럽혔고 정승의 자는 것을 허락하고서 이를 버리고자 하였으니 그 정이 심히 가증하다. 당직청에 내려서 50-60대를 때려서 경계하고 장량수의 범람한 죄도 또한 추방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장량수가 죄를 받으면 정승이 반드시 부끄러워할 것이요 또 홍여방과 분간함이 없으니 장량수는 타일러 놓아 보내라. 그 내은달의 딸은 내가 장차 구처하겠으니 드나들면서 시집가지 말게 하라. 내은달은 큰 장사치라고 이름하였으나 그 아내는 김사문의 계집종이었고 소생이 오로지 딸 하나뿐이었는데 나이가 13세였다. 판서 윤향이 취하여 첩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나이가 어려서 실천하지 못했다. 그가 복명산신으로 입조할 적에 내은달의 세마포 20피를 받았으니 이것은 또한 맺어서 첩으로 삼겠다는 약속이었다. 홍여방은 윤향의 처제였는데 윤향이 죽자 이리에 윤향을 대신하여 첩으로 삼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원이 약혼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내은달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숨겨두었다. 이원이 반인을 쉽게 빼앗아 오니 홍여방의 어미가 헌사에 호소하여 헌사에서 죄를 청하였다. 임금이 성정원으로 하여금 핵실하게 하여 이와 같이 처리하니 대개 홍여방을 더럽게 여기고 또 이원이 범람한 것을 나무란 것이다. 홍여방은 본래 술과 계집을 좋아하는 자였다. 이원에게 명소하여 출사하게 하니 이원이 즉시 예고하여 아뢰기를 홍여방이 신을 모해하기를 장량수가 우리 집에서 난동을 부려서 나의 늙은 노무를 놀라 떨게 하고 또 딸로 하여금 태아를 놀라게 하여 하열하게 하였다 하여 이미 소사에 고하였으니 빌건대 이 뜻을 가지고 다시 홍여방을 추국하소서. 또 이 여자는 윤향이 일찍이 서장과 옷을 보내어 홍기를 이미 정하였으니 실제로 윤향의 첩인데 홍여방이 어찌 이를 다투겠습니까? 윤향이 졸한 뒤에
달이 모두 홍여방의 말을 따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윤향이 중국에 입조할 때 내은달의 세마포 20피를 가지고 단자를 교육하여 오다가 중로에서 졸하니 그 물건이 모두 윤향의 본가에 들어갔는데 내은달이 고하였으나 얻지 못하니 홍여방이 내은달을 유혹하여 말하기를 내가 메시에게 청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여 내은달이 기뻐하면서 이를 따른 때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이 뜻은 내가 일찍이 알고 있다 하니 이원이 성상이 이미 그 까닭을 알고 계신다면 신이 다시 청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원숙이 아뢰기를 내은달의 아내 보배가 말하기를 5월 22일에 장량수가 남편 부모의 집에 이르러 말하기를 윤판서가 이미 졸하였는데 어찌 지금까지 딸을 내놓지 않는가. 이 일은 양대군과 양정승이 모두 알고 있고 상위께서도 또한 이를 짐작하여 알고 있다 하고 곁에 있던 남편의 사촌인 별감 이엄과 서로 더불어 말로 다투었습니다. 그 실상을 이엄과 비의 동생인 박소군 아지 등이 당하였으니 이를 물어보소서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물으니 사연이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친척이고 다른 공증은 없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 말은 좋게 하릴 바가 못되니 그대로 두고 묻지 말라. 장량수는 불실한 사람인데 정승이 어찌하여 반인을 삼았을까? 반인은 수종인이고 처제는 동서이고 당직청은 의건부에 속했던 관청의 하나인데 도사가 한 사람씩 번을 들어 소송 사무를 처결하던 곳으로 국문에 가까이 두었다. 조선 3대 태종 14년에 설치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14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제인 오덕회를 강원도에 보내어 나무를 베다. 성군 600명을 거느리고 원주, 영월, 인제 등지에서 나무를 베었으니 장차 청덕궁을 수줍하려는 때문이었다. 제인은 목수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14일 개사 두 번째 기사 경빈의 종친 부마는 세자전 출입을 허락하다. 경빈의 종친 부마로서 세자전에 출입하는 자를 금지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14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쌀콩 정포 50피를 연복사에 내려주다. 그때 성도들이 한창 수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사가 있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14일 개사 네 번째 기사 황해도 도관찰사가 해주의 사의를 보고하다. 해주의 병마는 육지에서 읍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둔병하는데 우현 이남의 거민 350명이 4~5식 정도 로서 연해의 들판에 널려 있으니 왜구가 노력질할까 두렵습니다. 위의 병마를 요해지, 우현, 사포 등지에 옮겨 배치하고 축성하여 병사를 기르고 환에 대비하소서 하였다. 이에 병조에 내려서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해주 업성이 이미 쌓여졌고 한 안에 먼 것이 아니니 새로운 성을 축조하는 것은 민편합니다. 해주에 진을 설치하여 만약 왜구가 있거든 그 병마를 거느리고 요해처에 주둔하여 변에 응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15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월봉을 양녕대군에게 주도록 명하다. 호조의 계문에 따른 것이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1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우의정 이원 승승부윤 홍여방의 주회를 청하다. 임금이 이를 읽어보고 조말생을 불러서 한부는 헌부의 상소는 이원 홍여방에 깊이 부끄러움이 있으니 이 상소를 갖추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장령 박헌이 아뢰기를 이달 초 5일에 이원을 세자의 사부로 임명하였는데 초 8일에 노예를 시켜 남의 집을 둘러싸고 지키고 남의 첩을 빼앗았으니 이것이 섭리하고 조원하는 재상의 일이겠습니까? 또 어찌 저부를 가까이 하여 혼도하고 조호하는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홍여방은 윤향의 처제인데
윤향이 일찍이 이 여자와 맺어서 혼인하기로 약속하고 그 집에 이틀을 자면서 옷을 벗어 주어서 다른 사람의 범접을 막았습니다. 이제 윤향이 졸한 지 10여일이 차지 아니하여 홍려방이 갑자기 그 여자를 간통하였으니 이것이 인륜으로서 참할 수 있는 짓이겠습니까? 더구나 이 여자는 또한 미색도 아니요 나이도 또 장년이 아닌데 특별히 그 아비가 큰 장사치여서 많은 재물을 축적하였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모두 재상으로서 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여 사사로이 서로 다투어 빼앗았으니 그 뜻이 탐욕스럽고 더럽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이원의 우의정 세자사의 직임을 거두고 홍려방의 승승부윤의 직책을 거두면 공도가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윤허하지 않고 모두 명수하여 직사에 나오게 하였다. 이원이 총재의 자리에 있으니 이에 조정의 의표가 되고 홍려방도 또한 한때의 명신인데 서로 첩을 도적질하여 나라 위나라의 엄난한 풍속을 자행하여서 나라의 법을 간범하였다. 임금이 비록 용서하였다고 하더라도 헌사에서는 마땅히 이들을 파출하도록 굳이 청하여서 풍속 교화를 바로잡는 것이 가한데 헌사의 여러 신하들이 어명을 듣고 중지하였으니 길게 한숨 지면서 탄식할 만한 일이었다. 조원은 기운을 고르게 하는 것이고 조호는 세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정위는 춘추전국 시대의 나라들이다. 태종시로 35권 태종 18년 6월 17일 병신 첫번째 기사 최운 박실에게 뱃슬을 제수하다. 최운을 경상도 병마 도적제사로 삼고 박실을 좌군 동지총재로 삼았다. 태종시로 35권 태종 18년 6월 17일 병신 두번째 기사 정진에 나아가 세자와 경빈에게 책부를 내려주다. 정진에 나아가서 세자와 경빈에게 책부를 내려주고 경례를 사유하였다. 세자 책문은 이러하였다. 저 이를 세우는 것은 인심에 관계되므로 실로 큰 전장이 되어 원량을 골라서 나라의 근본을 바로잡는 데 오직 지극히 공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융성한 명의를 바로잡아 봉숭의 예식을 거행하노라. 너 충녕대군은 관홍장중하고 효적 겸공하여 사랑과 공경으로 어버이를 섬기고 도를 지켜 공경하고 상가며 총명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여 오직 날마다 부지런히 하니 나라 일을 부탁함이 마땅하고 시민들이 총망함으로 이 때문에 너를 책봉하여 왕세자로 삼노라. 하늘은 밝은 덕이 있는 자에게 복을 주고 신은 지극히 정성을 흠량하니 제사를 주장하고 종사를 계승하되 오히려 지워진 짐이 어렵고도 큰 것을 생각하여 깊은 못에 임하여 얕은 얼음을 밟는 듯이 하여 길이 복록의 편안을 누릴지어다. 경빈 책무는 이러하였다. 공의를 따라서 원량을 세우니 저부가 곧 정해졌는데 배필을 중하게 여김은 종사를 잇기 때문이다. 위호를 마땅히 높여야 하므로 이에 아름다운 칭호를 주고 책봉하여 따뜻한 법전을 높이노라. 너 심씨는 곧고 아름다운 성품을 타고나고 단정하게 몸을 닦아서 항상 공경하고 두려움하는 마음을 가지니 일찍부터 금검한 덕이 나타나서 능히 부도를 돈독히 하여 진실로 가인에 합당하였으므로 좋은 날을 가려서 용례를 갖추었다. 이제 신 아무개를 보내어 책봉하여 경빈으로 삼으니 정숙하고 화합하여 내조하되 정성은 항상 계명에 간절할 것이요 힘써 서로 이루되 상서가 인지에 더욱 응할지어로다. 이어서 유지를 내렸다. 왕은 말하노라. 세자를 세워서 근본을 바로잡으면 종묘를 받들고 인심을 안정시켜 만세의 계책을 삼으려는 소위이다. 옛날에 주나라 문왕이 백읍고를 두고서 무왕을 세운 것은 오로지 그가 어지럽기 때문이다. 여러 신로들에게 물어보고 이에 아들을 세워서 왕세자로 삼고 이미 중회에 포고하였다. 전례를 상고하여 책명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에 영락 16년 6월 17일 책보를 주고 이러한 성대한 행사에 붙여서 마땅히 너그러운 언저를 바포하는 바이다. 영락 16년 6월 17일 새벽 이전에 모반 대역 한 곳과 부모와 조부모를 때려 죽인 것, 처첩으로 남편을 죽인 것, 노비로서 주인을 죽인 것, 고독 연매한 것,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과 다만 강도를 범한 것을 제외하고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았거나 모두 용서하여 면제한다. 감히 유지 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서 죄줄 것이다. 이미 원량을 세워 신인의 소망을 위로하고 이에 허물과 때를 씻어 널리 용서하는 은택을 베푸노라. 세자가 전에 올려 살해하였다. 난면하여 정죄하시고 이에 책명을 반포하여 세자를 세워서 근본을 바로잡는데 엄영이 신의 몸에 그릇되게 미치니 진실을 황송하고 두려운 마음이 간절하여 더욱 감격함이 깊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 아무개는 식견이 천박하고 옹졸하며 성품이 우매하여 동상에서 시선 하나 어버이를 따르고 받드는 도리를 알지 못하고 스승에게 경을 배웠으나 깊고 오묘한 뜻을 고명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밝은 은택을 갑자기 이 누추한 몸에 적시리라고 기대하였겠습니까? 이는 대개 주상 전하께서 장종하고 중정하며 준철하고 문득이 빛나서 임금의 자리는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고 인심은 마땅히 미리 정한 바이라고 생각하시어 드디어 이 용렬한 사람에게 명하여 높은 지위를 책임지게 하시니 신은 삼가 마땅히 부탁하신 책임이 가볍지 않은 것을 생각하여 싫어함이 없이 또한 이를 보존하겠으며 지극히 간절한 훈계를 받들어 길이 잊지 않기를 맹세합니다. 경비도 또한 전을 올려서 살해하였다. 저희는 세자 고첩의이고 명의는 관명과 관이이고 관홍은 마음이 너그럽고 금이며 효제는 어버이를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함이며 저부는 세자이고 위호는 지위와 명호이고 가인은 집안 사람이고 용례는 번거롭고 까다로운 예절이며 계명은 왕비가 임금이 정사에 부지런하도록 내조하는 것을 말한다. 애공이 황음하여 헌비가 닭이우니 정청에 나아가라 권고한 데서 나온 것으로 시경 제풍의 노래가 실려 있다. 인지는 왕비가 임금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 주나라 문왕의 후비가 자손의 번창함을 시경 주남 인지지장에서 노래해서 나온 것이다. 백읍고는 주나라 문왕의 맏아들이고 무왕은 문왕의 둘째 아들이다. 고독은 뱀, 진해, 뚜꾸비 등 도끼가 든 음식을 남에게 몰래 먹여 복통, 가슴앓이, 토혈, 하열 등으로 정세를 일으켜 죽게 하는 것이다. 연매는 주문이나 저술로 남을 저주하고 죽게 하는 것인데 염은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속고쟁이로 심장을 찌르고 눈을 흡입하고 손발을 묶는 것이고 매는 나무나 돌로 귀신을 만들어 놓고 저주를 하는 것이다. 압승술이다. 남면은 임금이 자리에 앉으며 동상은 정치민의 동족에 있는 당이다. 시승은 왕세자가 아침 저녁으로 임금이 드시는 수라상을 몸소 돌보던 일이다. 준철은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태종치록 30억원 태종 18년 6월 17일 병신 세번째 기사 종신 공신 의정부 6조를 공개하다. 술자리를 베풀었다. 태종치록 30억원 태종 18년 6월 18일 정류 첫번째 기사 중외에서 세자 책봉의 예를 할애하는 것을 정지시키다. 태종치록 30억원 태종 18년 6월 18일 정류 두번째 기사 양부희와 문무 백관들이 세자전에 나아가 할애드리다. 태종치록 30억원 태종 18년 6월 18일 정류 세번째 기사 내관을 보내어 주과를 방간에게 주다. 내관 신이를 보내었다. 태종치록 30억원 태종 18년 6월 18일 정류 네번째 기사 노병에 복약하는 것은 술을 쓰도록 하다. 대소사신에게 명하여 노병에 복역하는 것은 모두 술을 쓰도록 하였다. 태종치록 30억원 태종 18년 6월 18일 정류 다섯번째 기사 양홍달 조청 등에게 직첩과 과전을 돌려주다. 박근은 다만 영사를 파면하게 하였다. 태종치록 30억원 태종 18년 6월 19일 무술 첫번째 기사 각도 도관찰사에게 전제하여 비를 빌게 하였다. 태종치록 30억원 태종 18년 6월 19일 무술 두번째 기사 형조에서 유지록을 고찰하여 아래게 하다. 유지록은 임금이 유사의 죄인을 용서하여 주던 명부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20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서연을 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2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조계에 참여하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2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명하여 김만수는 외방 종편하고 김만로 부자는 청주에 안치하다. 장사정은 자원하여 덕천에 안치하고 이은, 이유희, 강종덕, 정지당, 김익념, 신맹화, 신숙화 등은 경외 종편하였다. 외방 종편은 죄수로 하여금 서울 밖의 외방에서 그 편한 곳을 택해 살게 하던 제도인데 유보다 가벼운 것으로 대개의 경우 그 고향에 살았다. 경외 종편은 유배된 죄인을 적소에서 풀어주어 서울 밖의 어느 곳에든지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21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은여를 더 두다. 예조에서 제성원의 정문에 의하여 상언하기를 은여는 모두 7명인데 제 예를 이룬 자는 5명이었으므로 여러 곳에 나누어 보내면 매양 부족합니다. 빌건대 각사의 비자 안에 나이가 13세 이하인 자 10명을 더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21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김한로의 주요를 청하다. 아래기를 그 정상을 따져보면 실로 사직에 관계되니 가볍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임금이 김한로의 사람된 비록 과거에 제1가의 이름을 얻었으나 학문에 있어서는 대개 재주가 결여되고 또 모가 나거나 남보다 뛰어난 기상이 없다. 내가 일찍이 농담으로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마땅히 돈이 많은 노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죄를 추액하면 사직을 위태롭게 하기를 꾀한 데에 이르나 그 정을 따지면 응당 이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는다. 내가 농사에 옮겨 안치하여 그의 천년을 끝마치게 하고자 하니 경등은 다시 감히 말하지 말라 하였다. 사간, 정상 등이 김만로의 죄를 청하는 임금이 윤허하지 않고 말하였다. 내가 친히 보고서 이야기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병이 있어 실행하지 못하였다. 방강한 유지, 조목 밖의 죄인이 사유를 입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소사에서 마땅히 조목을 갖추어 계문하여 풀어주거나 용서하는 것이 바로 그 직책이다. 김한로와 같은 자는 그 사위가 쫓겨나서 쓰이지 않게 되고 오직 그 딸이 제의 아내가 된 것뿐이다. 그러므로 가까운 곳에 옮겨 안치하였으나 그러나 길이 소용하지는 않겠다. 이러한 따위의 사람들은 유지 조목밖에 있는 듯하다. 대사를 입지 못한다면 내가 바로 신을 읽게 된다. 천년은 1000명을 말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21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의용위에서 사복 소윤 권위가 세자전에 출입한 죄를 청하다. 성정원에서 아뢰므로 임금이 말하였다. 제가 세자였을 때 혹은 담장을 넘기도 하고 혹은 개구멍으로 나가서 자명하고 강을 건너서 몰래 군소배와 불의한 짓을 자행하였으나 내가 능히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에 집무소로 하여금 문을 지키고 검란하게 하였다. 지금 세자는 그렇지 아니하고 효우하고 온공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게으르지 않다. 나도 또한 이미 늙었으니 세자로 하여금 국사에 참여하여 결단하게 하여서 중한 일을 맡기고자 하는데 어찌 반드시 정규에 얽매여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겠느냐. 오로지 너희 대언들만은 항상 좌우에 있으면서 나의 마음에 취향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가. 이제부터 앞으로는 세자를 만나보고자 하는 자가 있거든 비록 초야에 미천한 사람이라도 또한 금지하여 물리치지 말고 들어가 만날 수 있게 하라. 모름지기 세자로 하여금 깊이 인심을 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뜻이다. 나는 세자를 보호하기를 죄와 같이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금란은 법령을 어기고 어지럽힘을 막아서 금지합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22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금주령을 거듭 밝히다. 인덕궁에 공상하는 수를 제외하고 각전에는 일체 모두 금단하였으나 가뭄을 염려하였으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2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권귀 남희를 의용위 절제사로 삼다.
태종시로 30억 태종 18년 6월 22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전이부정 이헌을 홍주에 보내다. 신이희가 홍주에서 돌아왔는데 임금이 이맹중에게 병이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이헌에게 명하여 내약을 주어서 보내었다. 이맹중은 방간의 아들이다. 태종시로 35군 태종 18년 6월 22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이은, 이유이, 강종 등을 외방 종편시키다. 옛날 그대로 외방 종편시켰으니 대개 의금부의 계문 때문이었다. 태종시로 35군 태종 18년 6월 21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김한노를 다시 나주에 안치하다. 형조대간에서 상서하기를 김한노의 죄는 종사에 간범되니 법으로는 마땅히 용서할 수 없는데 전하께서 호생하시는 마음으로서 다만 외방에 유배하였습니다. 정부 제조에서 죄를 청하고 대간에서 소장을 갖추어서 아뢰었으나 중궁에 머물러 두고 내려주시지 않았는데 신등은 다만 경사로 하여금 감히 굳이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김한노 부자를 또 청주에 안치하시니 신등은 거기 생각한 건데 김한노의 죄가 천지 종사에 용서하지 못할 것인데 어찌 전하께서는 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대의로서 결단하여 김한노를 법대로 처치하고 가사를 정문하여서 신민의 소망을 쾌하게 하소서. 태종시록 35군 태종 18년 6월 22일 신축 여섯 번째 기사. 평양부의 황충이 일다. 태종시록 35군 태종 18년 6월 22일 신축 일곱 번째 기사. 형조대간에서 신명하, 신숙하 등의 죄를 청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명하, 신숙하가 반역한 집에 아당하여 서로 친하고 가까이 하다가 혼인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를 이루지 않으려는 마음이 없었으니 죄는 마땅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경외 종편하게 하니 신등은 유감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하, 신숙하 등으로 하여금 도로 외방에 안치하도록 허락하시어 간신으로서 두 마음을 가진 자에게 경계를 보이소서. 또 상소하였다. 김만수는 성상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어서 지위가 도총조에 이르렀습니다. 김여하가 도망하였을 때 당하여 국가에서 배문 분벽하여 이를 찾는데 아침 저녁으로 군문을 드나들면서 안으로 간율한 마음을 품고서 숨겨두고 고하지 않았으니 그 인신에 있어서 충직한 마음이 어찌 되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미루어 보건대 그의 끄리낌 없었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특별히 너그러운 형전에 따라 외방 종편시키시니 신등은 이 김만수를 용서한다면 인신으로서 충직함이 없는 자가 이를 본받아 행할까 극이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김만수의 종편하라는 명령을 도로 거두어 후래의 경계를 보이소서. 또 상소하였다. 장사정은 다행히 성상의 은혜를 입어서 목숨을 보존한 것도 또한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또 덕천에 안치하게 하니 신등은 극이 장사정의 죄가 종사에서 용서받지 못할 바이요 신민이 함께 분하게 여기는 바인데 더구나 덕천은 저쪽 땅과 경계가 맞닿았으니 더욱 죄인을 둘 곳이 아닐까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미치고 어리석은 말을 체납하여 그대로 상주에 두어서 신민의 소망을 위로하소서. 임금이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배문은 범인의 집에 그 죄목을 써서 붙임이며 분벽은 죄인의 집의 벽을 희게 칠하는 것을 말한다. 태종시록 35권 태종 18년 6월 22일 신축 여덟 번째 기사. 충효, 불충, 불효 이외의 범죄인에게 직책을 돌려주다. 태종시록 35권 태종 18년 6월 22일 신축 아홉 번째 기사. 대소실로가 죄를 강화에 두도록 청하자 교지를 내리다. 교지는 이러하였다. 대소실로가 죄를 강화에 두도록 청하였는데 내가 생각하기를 강화는 바로 전조의 말년에 사람들이 도망하여 숨던 땅이니 상스럽지 못할 것 같다 하였기 때문에 춘천에 안치하고자 하였다. 이에
번연이 이를 생각하니 이러한 계통은 통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조정으로 말하면 태조가 전조를 뒤엎고 수창궁에 입거하였고 중국으로 하여금 금능에서 거의 흥망을 겪고 금일에 이르렀으니 이로써 논한다면 길흉 존망이 어찌 토지에 달렸겠는가. 내가 장차 가을을 기다려 강화에 집을 기공하여 제로 하여금 거주시켜 왕래하는 사람은 끊도록 하여 목숨을 보존하겠다. 경등은 그리 알라. 그러나 일이 마침내 정지되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22일 신축 10번째 기사. 예조에 명하여 비를 빌다. 임금이 기후가 오랫동안 가무는 것을 같은데 공구수성하여 마땅히 급히 이를 도모하여야 한다. 무릇 고전에 실려있는 비를 비는 일을 다 들어서 아뢰어라 하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우사단과 원단에서 제사 진에 비를 빌고 또 드러난 뼈를 덮어주고 짐승의 뼈를 묻어주고 도랑을 치고 산선을 검단하고 사시하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조말생과 이명득 등에게 하교하기를 하늘이 내리는 제2와 상수는 오로지 사람이 부르는 바이니 지금의 오랜 가뭄이 무슨 연고인지 알지 못하겠다. 과인이 구도에 오는데 이사할 즈음에 어찌 공사의 비용이 없었겠느냐. 이 때문에 화기를 상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니 조말생 등이 대답하기를 공처의 비용의 배단은 2월에 거가가 옮겨오던 날부터 올해 이르까지 오직 저와 500장 조미 3석뿐이었고 사처의 비용은 거기에 있으나 어찌 손익을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나의 이 말은 특별히 민망하거나 애처로운 것을 하소연한 말이 아닌데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말이다 하고 전지하였다. 요사이 잇따라 재계가 있기 때문에 조계를 정지하니 예고를 하지 말도록 하고 각각 이문에 나아가서 자기의 직사를 닦도록 하라. 내가 들으니 경상도가 가뭄으로 인하여 실롱하였다고 하니 생각한데 각도도 모두 그러할 것이다. 마땅히 구황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실은 몹시 가물 때 기후제를 지내면 시장을 옮기던 일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24일 계묘 첫번째 기사. 하경복 조질 이순몽 등의 관직을 제수하다. 우군동지 총재 하경복을 의용위 장군 절제사로 삼고 좌군도 총재 조질을 동지 총재 이순몽 성달생을 의용위 절제사로 삼으니 모두 더하여 정한 것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24일 계묘 두번째 기사. 전부윤 오식을 전라도 도관찰사로 삼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25일 갑진 첫번째 기사. 가뭄으로 한경에 군인을 놓아보내다. 한경에 군구를 수리하고 부석하는 군인을 놓아보냈으니 가뭄 때문이었다. 부석은 돌을 떼는 일이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25일 갑진 두번째 기사. 곡산 배천 등의 고을에 황충이 일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25일 갑진 세번째 기사. 성전색 채한에게 광주에 돌아가게 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26일 을사 첫번째 기사. 사원서령 고득종을 제주에 보내어 임인간의 금은과 바꾸게 하다. 조미 600석 목명 150필 여복 8벌을 민간의 금은과 바꾸었으니 장차 중국의 세공에 충당하려는 것이다. 고득종이 곧 떠나려 하니 단이 한불과 내약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27일 병호 첫번째 기사. 왕세자의 자를 원정이라 하다. 의정부 6조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내가 병이 있어 날마다 잇따라 정사를 볼 수 없으니 어떻게 할까. 내가 깊이 이를 걱정하여 옛날 제왕의 일을 두루 살펴보니 만약 유고하여 능히 정사를 들을 수 없을 때라면 혹은 아들로 이를 대신시킨 자도 있었고 혹은 신하로 이를 대신시킨 자도 있었는데 하물며 세자가 군국의 저부인 경우이겠는가. 과인이 유고할 때는 세자로 대신시켜 정사를 듣게 하여 정사에 임하는 도리를 익히도록 하고자 하니 그 정사를 듣는 곳과 접대하는 예를 경등히 고려해서 상고하라. 만약 고제에서 상고할 수 없다면 적당한 것을 참작하여서 아뢰어라 하니 정부 6조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대정과 보평정에
보평청에 남양하여 어주와의 빈자리를 설치하고 세자의 자리를 동벽에 설치하여 처결할 일이 있으면 의리에 홀로 결단할 수 없으니 반드시 내전에 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한다면 이치에 어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옛글에서 상고하더라도 이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6월 27일 병호 두번째 기사 한경과 개성 유사에서 비를 빌다. 무당을 모아서 3일 동안 비를 빌었다.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6월 27일 병호 세번째 기사 북교에서 비를 빌었다.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6월 28일 정미 첫번째 기사 비가 오다. 북교제의 현관 참찬 김점이 제사를 행하여 비를 얻고 지인을 보내어 치게 하니 지인에게 단이 한 벌을 내려주었다. 치게는 말을 달려서 아렘.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6월 28일 정미 두번째 기사 명산대천에 비를 빌게 하다. 네시벨감 등에게 명하여 향축을 받들어 각도 도관철사에게 주어서 명산대천에 비를 빌게 하였다. 명산대천은 나라에서 신성지하여 제사를 지내던 이름난 상과 큰 내를 말한다.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6월 28일 정미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제주 한라산에 제사를 지낼 것을 아뢰다. 제주 한라산에도 제산의 초제일에 아울러 제사 지내서 수안에 하교하였다. 제사는 이미 모두 제사 지냈는데 홀로 2, 3만을 어찌하여 제사 지내지 않았는가. 만약 사전에 실려 있지 않다면 가볍게 거행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 이보다 앞서 제주 목관이 제사 지내지 않았는가. 그대로 두라. 정규가 가하다.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6월 28일 정미 네번째 기사 한강과 백악에서 비를 빌다.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6월 29일 무신 첫번째 기사 중앙토룡에 비를 빌다.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6월 29일 무신 두번째 기사 내간 최한이 광주에서 양녕의 서책을 가지고 오다. 양녕대군이 가졌던 서책을 가지고 왔으며 다만 논어 대학만을 보도록 허락하였다. 태종실록 30억원 태종 18년 6월 29일 무신 세번째 기사 농주 태수의 사인이 토사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1일 기유